자,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그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의 구성, 그 설계 및 제조 요구사항 11가지를 봤고요. 이제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요거는 한 페이지만 일단 넣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에서 억셉트 되는 거가 업섹트가 되냐, not accept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찾아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위험 관리도 이게 한 80 몇 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작성할 때 이제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에 우리 회사 제품이 해당되는 원칙이면 accep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합성 입증 방법 적고요. 해당 법규 및 규격 적고요. 또 여기에서 사용설명서면 사용설명서, 우리 회사 제품 문서죠. 우리 회사 제품 문서의 사용설명서, 뭐 이게 시험 성적서면 시험 성적서 번호를 적는 거고요. 또 이게 임상평가 보고서면 임상평가 보고서 또 문서 번호, 이렇게 같이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페이지밖에 안 넣었고요. 이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를 나는 다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4등급 의료기기라서 이 스테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로 기술문서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요거 구글이나 식약처에 들어가서요. 그냥 구글에서 치셔도 돼요. 구글 검색에서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해설서 요렇게 치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그 안에 체크리스트, 이 필수 원칙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일이 요거를 작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례니까 한 페이지라도 보면 필수 원칙에서 16번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다. 그러면 16.1이 제조자를 식별하고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의도한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의 교육 및 지식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정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억셉트가 됐죠. 그러면 적합성 입증은 제품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사용 설명서에다 기재를 했다는 것이 이 적합성 입증 방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해당 규격 또는 법규는 의료기기법 제22조에 있었다. 또 그리고 여기에 관계돼서 우리 회사에 진짜로 문서가 있다. 만들어진 게 요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제 17번이 적절한 임상평가를 포함한 성능평가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억셉트가 되면 요렇게 적합성 입증 방법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당 법규 및 규격을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례니까 이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스테드 작성 해설서 요걸 참고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거 치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6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4등급 말고 1, 2, 3등급의 기술문서에는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서술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국제표준화 기술문서에는 이 위험관리가 요약돼서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예 그냥 말이 위험관리를 이렇게 적는 거지, 아예 위험관리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레포트는, 그러니까 위험관리 보고서는 어차피 GMP에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스테드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화 기술문서를 작성할 때 위험관리 시스템 요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제조업체의 위험 분석 및 위험 관리, 그래서 의료기기 위험 관리는 ISO 14971을 규격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시스, 어플리케이션 오브 리스크 매니지먼트 투 메디컬 디바이스 여기에 따라서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의 조직 체계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 제조업체가 어떠한 위험 관리 조직을 갖고 있고 또 뭐 연구소장부터 위험 관리 책임자가 또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임명장도 줘야 되고요. 위험 관리 교육도 16시간 이상 듣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짜리
듣고 와서 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뭐 연구소장이나 누구든 다 이제 관계된 사람들은 위험관리에 이제 동참을 해서 양질의 의료기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GMP를 운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관리 조직과 문서에 근거해서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간략하게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의 실시 상황, 여기서 위험관리 실시 구성원이 누구고 위험관리 계획, 분석, 평가, 관리, 자녀 위험 평가, 포괄적인 자녀 위험 등 이것들을 간단하게 기재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계획, 분석, 평가, 관리 이런 것들이 그 위험관리 보고서의 목차죠. 사실은 목차. 그러니까 이미 작성이 돼 있어야 간략하게 기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GMP에서는 위험관리 보고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요약하는 게 더 빠르다. 2번이라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문서죠. 얘는 기술문서니까 이제 요약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위해 요인을 안전 대응이 요구되는 위해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위해 요인 중에서 안전 대책상 대응이 요구되는 항목을 찾아내고 위해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 분석 결과를 또 기재를 해주되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또 중대한 위해 요인, 이 시어리어스한 거죠. 시어리어스한 중대한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 분석 및 위험 경감 조치의 결과. 그래서 이 설계 개발 시 실시한 위험 관리에서 위험 평가의 결과라든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해 요인을 식별해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서 동시에 어떻게 경감했나 이거를 적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위험 평가표 예를 들자면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라고 그러죠. 그래서 FMEA 보고서에 간략히 기재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위험관리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오히려 기술문서 작성하기가 더 편하죠. 왜? 말이 FMEA 보고서지 이 FMEA 보고서가 위험관리 보고서 맨 뒤에 부록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위험관리 계획서, 절차서, 위험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위험관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결국 FMEA 보고서, 요 FMEA를 결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발생됐을 때, 페일리어 모드, 고장 모드가 발생됐을 때 이펙트 어널리시스, 그 영향을 분석해라.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그 영향을 분석해라. 즉 위험이 발생됐을 때 그 영향을 분석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관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요약만 하면 되니까 그게 더 편한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허가 단계에서도 GMP랑 GMP하고 시험이 끝나야 이제 기술 문서를 접수하는 거잖아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위험 관리가 GMP 단계에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약하는 거죠. 얘는 기술 문서니까 우리나라 4등급 의료기기는 이렇게 스테드 방식으로 스테드를 이용해서 의료기기 기술 문서를 작성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요한 위해 요인에 대해서 ISO 14971, 즉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14971에 따라서 위험관리를 실시해서 그 결과와 식별된 위험 요인, 해저드. 말이 해저드지? 이 해저드라는 말은 잠재적인 위해 요인을 말하죠. 잠재적인 것까지 해저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관리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다.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드의 목차에서 이제 그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이거는 이제 이걸 내줘야 되는데,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목록이 이겁니다. 일반사항 쭉 이렇게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번 같이 읽고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볼 겁니다. 왜냐면 스테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4등급 의료기기를 스테드로 제출하게끔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은 스테드는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뭐 우리 회사는 스테드로 작성할 거예요. 그럼 해도 좋다. 그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4등급 의료기기는 반드시 기술문서를 스테드로 작성해서 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동물 유래 물질에 대한 안전성 요약이라든가 뭐 안전성 시험 요약, 또 복합 조합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요약, 동물 시험 자료 요약, 임상 시험 자료 요약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4등급 의료기기다 보니까 뭐 임플란트라든가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가 많겠죠. 4등급이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뭐 2등급 의료기기일지라도 뭐 인체랑 닿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인체 점막에만 닿아도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얘는 4등급 의료기기니까 이런 게 특히 다 써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항 보고 전기기기 안전성 시험 요약, 4등급 의료기기일지라도 이제 전기계적 그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요약,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 요약, 전자파 안전성, 성능에 관한 시험 요약,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요약이지만 이 7번 자체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얘를 적기가 편하다. 알았죠? 말이 요약이지. 어차피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의 목차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는 GMP 단계에서 또 필요하니까 이미 있겠죠. 그죠? 그걸 요약하는 겁니다. 또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요약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우리 국내의 스테드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목록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등급만 스테드다. 그러면 3등급은 왜 안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죠. 가끔씩.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무 적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일지라도 스테드로 나는 인허가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스테드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식약처에서 그 기술문서 심사 의뢰를 받아준다. 그러나 4등급은 무조건 의무다.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등급 의료기는 스테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4등급만 스테드를 이렇게 할까? 그러면 4등급이 규격이 제일 높겠죠.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플란트 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술 문서에. 제 말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자, 하여튼 그 정도만 이제 어차피 이해가 가시는데 같은 설명을 계속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규격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해라. 그래서 신청 기기가 여러분 회사의 의료기기가 필수 원칙과 의료기기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원칙에 따라 제조된 것이라는 선언하는 자가 선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자가 선언서 요거를 첨부해 가지고 이 규격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가 선언서는 필수 원칙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약처 고시, 여기에 이제 그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이용해서 규격에 대해서 적합하게 내가 기술문서를 작성했다. 이거를 이제 선언해 줘야 된다. 자기 적합성 선언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기 설계 유효성 확인 계획에서 여러분들 의료기기가
회사 의료기기가 필수 원칙에 대한 적합성을 규격 등을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또 적합성의 근거로 시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효성 확인은 결국에는 임상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밸리데이션이니까. 유효성 확인이란 말 자체가 밸리데이션이죠. 그죠? 검증이 아니죠. 검증이 아니라 밸리데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완제품에 대한 입출력이고 이것이 곧 임상적인 내용이 반영이 돼서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의사가 유효성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가 정말로 임플란트라든가 정말로 많이 위험한 4등급 의료기기면 또 의사까지 개입시켜서 임상적인 내용과 또 이제 그 의사에 의한 유효성 확인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적합성 증명을 위해서 사용된 규격과 시험 방법을 항목별로 기재한다. 또 해당 제품의 특성, 여기에 따라서 관련 시험 규격, 또 제품 특성, 이것을 서술식으로 기재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상에서 그 규격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그 제조의 경우 대표자가 선언하고 수입의 경우 해당 의료기기 수입업자 대표자와 제조사 대표자 또는 권한이 위임된 자가 해주면 돼. 그래서 품질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되면 되고요. 이렇게 위임된 자가 이제 그 품질 책임자죠. 적합성 선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그 적합성 선언서 발행의 성명 주소, 적합성 선언 대상의 식별, 적합성 표명, 규격 또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목록, 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옵션, 적합성 선언서의 발행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써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조원에서 발행한 적합성 선언서의 경우 각 나라의 법령 체계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계좌 안전성 시험 요약은 그 저기 뭐야 해당 제품의 정기계좌 안전이 시험이 요구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항목, 시험 기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재를 해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우리는 임플란트 제품인데 그 전기는 안 들어가. 그럴 때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뼈가 부러졌는데 그 티타늄 알로이, 티타늄 합금으로 그 핀을 뼈에다가 박아주잖아요. 넣어주잖아요. 뼈가 그 똑바로 이제 다시 붙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이 해당이 안 되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안전성.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쪽이면서 4등급이면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ISO 10993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여튼 이거 기술문서 얘기니까 기술문서. 그래서 실시한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시험 항목, 시험 결과, 시험 기관, 시험 성적서 번호, 성적서 발급일, 시료 구분, 시험 규격, 검액 제조 조건,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이것을 시험별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독성 소견이라든가 시험 결과의 해석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제 설명해 줘야 된다. 또 양성 대조 및 음성 대조의 필요성을 밝히고 양성 대조 및 음성 대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값을 기재를 해줘야 된다. 또 이제 멸균과 관련된 무균 시험이라든가 또 이오케스 잔류량 시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다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임상 시간에 이제 하시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양성 대조랑 음성 대조라는 말은 대조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 대조군 컨트롤이라 그러니까 대조군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컨트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질병이 있으면
정상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조군이 되죠. 자, 요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어차피 이거 기술 문서니까, 자, 그냥 요렇게 설명합니다. 어차피 임상이 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시험 요약. 그래서, 방사선에 관계된 시험이 필요하면 똑같이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전자파 시험이 필요한 그 4등급 의료기기고 스테트를 작성할 때는 또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요약을 해라 이런 얘기야. 기재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성능에 관한 자료. 요것도 성능을 입증하는 성능 시험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요약해서 써줘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요약. 그래서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하고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말이 스테드지 우리나라랑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스테드로에 필요한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기술 문서 낼 때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레포트랑 그 소프트웨어 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기술 문서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도 위험 관리랑 조화를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해줘라. 이런 말이죠. 근데 티타늄 알로이로 그 임플란트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걔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당 없음 이렇게 적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요게 그 목차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요렇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변경 활동 포함해서 요렇게. 자, 그럼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의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레포트 그 보고서의 목차죠. 목차라고.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있어야 이걸 좀 요약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요약 정리하기가 편할 거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획,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수립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및 유닛 구현, 소프트웨어 검증, 베리피케이션 앤, 그 유효성 확인, 밸리데이션. 여기서 유닛 시험,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그 프로시저, 그 유닛이 있고, 유닛 테스트가 끝나면 여러 유닛들이 모여서 통합 시험,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이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스템 입장에서 시험을 하고, 또 사용자 현황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밸리데이션 결과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배포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면 그 기계들마다 넣어줘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소프트웨어 릴리즈가 되는 거죠. 배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변경 및 문제 해결, 문서와 청산 관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해줘라.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즉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에 있는 자료가 이제 요약돼서 들어가는데요. 기재 방법은 그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에 관계된 요약 정보는 최종 출시 전 회사 내부에서 수행되고 아울러 가상 또는 실제 환경에서 수행된 베리피케이션 되고 밸리데이션 된 검사에 대한 모든 요약 결과를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기술문서에 뭐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유닛 테스트, 여기,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시험, 요런 것들을 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제어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온오프를 50번 해봤다.
온오프를 50번 해봤더니 50번 다 성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테스트한 게 나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넣는 거다. 여기다 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있습니다만 주요 기능 베리피케이션 및 밸리데이션 자료는 요 보고서가 같이 제출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딱 치면 나와요. 구글이나 뭐 식약처 들어가서 그럼 별표 13호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미. 예, 그 양식대로 맞춰오면 되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이 기술문서 스테드를 낼 때 첨부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약은 요약대로 하고 위험관리도 마찬가지다. 위험관리 즉 위험관리 보고서가 첨부가 되고 또 요약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요약. 그래서 해당 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을 때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시험 성적서 번호 이거 다 똑같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라. 그럼 물리화학적 특성이니까 고분자 재료냐, 흡수성 재료냐, 치과 재료냐 이런 것들을 응용한 의료기기에서 해당 재료의 특성에 따라 화학구조, 적외선 흡수, 자외선 흡수, 원자 흡수, 뭐 융점, 녹는 점이라든가 비점, 내구성, 경도, 그러니까 딱딱한 정도, 뭐 색조, 용출물, 그 다음에 그 표면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재된 사항이 요약 자료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관계된 성적서도 같이 첨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해설 다 됐고요. 그래서 원재료의 분량,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거를 특성 자료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유래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요약은 뭐 예를 들어서 필러 같은 생체 조직 수복용, 그러니까 인체 조직 수복용 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래된 성분이 있다 보니까 동물 유래 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자료가 같이 이제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물 기원의 모든 물질에 대한 그 목록을 기재하고요. 우리가 뭐 연어로부터 출출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의 출처, 공급원, 선택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이러한 조직, 세포 및 물질의 수확, 가공, 보존, 검사, 취급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가 스테드를 공부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써있지 이러지 마시고요. 미생물로부터 물질을 축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연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동물, 뭐 그러면 이제 연어로부터 축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연어가 무엇을 먹나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여기는 요약되지만 GMP 상에서는 연어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해당 동물이 먹는 음식까지 다 관리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축출한 걸 인체에다 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은 굉장히 평이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취급을 안 하니까 이 말, 뭐 수학 가공 보존? 아니 대체 이거 뭐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기재해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체 조직 수복용 재료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조한다 그러면 해당 동물이 먹는 음식까지도 다 관리가 돼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다 써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동물로부터 유래됐으니까
바이러스나 다른 전염성 물질에 대해서 생물학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출처 공급원의 그 스크리닝과 그러니까 어떤 감시 활동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그 감시 활동과 수학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제조 공정이 생물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정 검증 결과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하고 그래서 출처 공급원에서부터 완성된 기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시스템을 기술해 줘야 돼. 동물 유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물 유래라는 말 요거 하나로 안전성 자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쫙 읽으면서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 들죠?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 CE라든가 FDA 인허가 할 때 이 동물 유래 물질로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를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다 해줘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술문서 단계에서도 요렇게 좀 써라. 기재를 해라. 이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 유래 물질에 대한 정보표는 유래 동물의 명칭, 그래서 원재료의 기원을 기재해야 돼. 그래서 소라든가 보바인이라든가 돼지, 포신이라든가 또 원산국이 어딘가 또 연령, 도축 당시 그 원령을 같이 기재해야 된다. 또 사용 부위는 어디다. 그래서 그 돼지 피부냐, 뼈냐, 또 처리 공정이다. 그러면 유래 동물 도축 후 처리 공장에 사용되는 부위에서 최종 원료를 얻기까지의 처리 공정을 단계별로 기재하고 처리 공정의 기준이 되는 규격이나 가이드라인도 기재해 줘야 되고요. 성분명에서는 동물에서 축출하는 성분을 기재해라. 그래서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 등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안전성 시험 요약에서는 당연히 시험 성적서가 이제 같이 첨부가 되고 요렇게 그 안전성 시험 요약 자료는 요약 자료대로 요렇게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험 항목, 시험 기간 이거가 다 뭐예요? 시험 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앞뒤로 맞춰봐야 되겠죠. 시험 성적이 없는데 이걸 요약을 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미 시험 성적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요약하는 것이다. 스테드로, 이 양식대로, 이 목차대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술 문서니까,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복합 조합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요약. 그래서 의료기기가 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의약품의 식별과 출처, 의도적으로 포함된 이유, 또 의도된 적용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해서 상세히 정보를 기재해라.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의 명칭, 성분, 규격, 분량, 또 해당 의약품의 사용 목적 및 의약품 제조사 소재지 유래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같이 적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동물 시험 자료 요약 이건 다 말씀드렸죠. 임상 시험 자료 요약. 그래서 임상 시험 자료 요약은 이제 여기서 신청 기기에 대해서 수행된 임상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기준인 굿 클리니컬 프랙티스 요걸 준수해가지고 시험된 그 임상시험 결과를 시험 방법과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을 기재해라. 시험 방법에는 시험 목적, 시험의 종류 그래서 얘가 비교 임상이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끼리 비교를 했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비교 임상 또 가교 임상 그러니까 브릿지 스터디도 있어요. 브릿지 스터디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어쩔 수 없이 자꾸 설명을 하는데 브릿지가 다리란 뜻이잖아. 다리 브릿지 스터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공 대퇴골이 있어.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가 만들었어. 미국의 ABC
주식회사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ABC라는 회사에서 인공 대퇴고를 만들었어. 그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이 수입을 한대. 그럼 식약처에서는 뭐라 그러죠? 브릿지 스터디 했냐 이러죠. 그러니까 저 가교 임상 시험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조사는 아니 이거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데 왜 내가 수입 못해? 식약처에다가 이렇게 반문하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식약처는 아니 미국 사람의 대퇴골의 길이랑 우리나라 사람의 대퇴골의 길이가 틀린데 이거를 네가 수입해서 어떡하려고 임상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가죠. 그런 거는 가교 임상, 브릿지 스터디라고 그러고 비교 임상은 그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끼리 경쟁사 제품하고 우리 제품을 임상을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성능을 비교하는 거죠. 성능을. 또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임상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의 종류라든가 피험자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 피험자 수, 시험 방법, 시험 기간, 관찰 기간, 병용요법 이런 것들을 다 적고 또 관찰 시기 1, 2차 유효성 평가 기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2차 유효성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임상시험이다 보니까 또 평가 방법이라 해석 방법 임상시험 책임자는 누구고 실시기관 명칭과 기관수 즉 그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 되는 임상은요 최소한 2개 사이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트를 말해요. 임상시험 기관 그러니까 병원인데 국가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이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 되는 의료기기 임상 시험은 두 개 사이트에서 임상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대상 선택 기준, 제외 기준, 사용 방법 등의 설정 근거, 증례, 케이스죠. 케이스, 환자별로 그 임상을 했는데 그 증례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안전성 평가 대상 증례수, 유효성 평가 대상 증례수, 이런 것들 다 해놓고 또 중지 탈락 프로토콜 이탈 등의 증례에 대한 이유. 그럼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임상을 하는데 중지에 탈락이 됐어. 그러면 그 환자가 중간에 뭐 이민을 아니 갑자기 그 환자가 그 임상시험 이거 나는 저기 그 저 빠지겠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잖아 개인적인 사항으로 그러면 이게 이탈이 됐으니까 식약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죠. 부작용이 나서 이탈을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와 내역 또 환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라. 또 고장의 경우 시험 중 고장 종류별 발원 빈도라든가 원인은 뭐고 고장 증례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왜냐하면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 있는 의료기기인데 속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임상시험 이거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조치는 어떻고 경과는 어떻게 됐다. 이것을 다 기록을 해라. 간략히라도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제출 자료는 지금 앞에서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신청 내용 그래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 이 제출을 하는 이상은 신청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심사 의뢰서고 그 다음에 그 제3호 서식의 비교표 그러니까 동등성 입증 자료라든가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개요에서 목차 기기설명 및 제품사항 표시기재, 설계와 제조정보, 필수원칙 체크리스트, 위험관리 요약,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첨부자료에서는 목차,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위험관리 보고서,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참고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랬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자료니까 이제 여기만 봐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쭉 봤던 요거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그래서 요거 봤죠?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이 13가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해당되는 건 다 해야 되잖아. 그럼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목록 이렇게 받고, 그것이 이제 요거죠.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개요의 2.7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첨부 자료는 첨부 자료대로 이렇게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4의 설계와 제조 정보에서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 이렇게 연관이 되고요. 또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요약이다. 그러면 이거는 요약은 하지만 첨부 자료에 이제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니까 뭐예요? 성적서라든가 관련 근거를 다 내야 되겠죠. 뭐 논문이 필요하면 논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관리다. 그러면 여기는 요약이지만 얘는 왜 기술문서니까 요약된 게 들어가지만 제품 검증 및 위험관리 보고서 위험관리 보고서가 같이 첨부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죠.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얘는 이제 아까 설명했어요. 요거 29조 이거 제가 동등성 비교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질적 동등 비교표 요거는 이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4등급이니까 이제 스테드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스테드로 제출해야 된다. 4등급 의료기기는 자 그래서 요거는 보시라고 이제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예, 따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등급이 스테드니까 4등급으로 이렇게 잡아서 제가 좀 넣어드렸어요. 따로. 자 그럼 다 이해가 가셨을 거고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뭐 사용 방법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 풍선 확장식 혈관 성형용 카테터.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첨부 자료 여기서 이제 스테드 심사 자료와 국제 표준화 기술 문서 제출 자료 목록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영에 관한 자료 그래서 이렇게 내주시고 제출 자료니까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면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런 자료를 내주면 되고 외국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는 이러한 자료를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 다 했죠. 앞에서도.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첨부 자료는 목차는 아까 이제 봤잖아요. 앞에 페이지에서 한번 봤잖아. 목차. 여기요. 요거잖아요. 요 순서니까. 첨부 자료.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와 제조 정보에서는 앞에서 한 거에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와 제조 정보에 요약된 제조 공정 흐름도라든가 제조 공정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정확히 제출해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네 또. 자꾸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설계와 제조 정보인데 첨부 자료니까 요거죠.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잖아. 이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인데 설계와 제조 정보에 맞게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라 이 얘기죠. 그럼 이제 또 있다가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2.7에 제품 검증 및 유효성 요약 확인 자료에 맞게 얘를 내라. 그럼 또 있다가 위험관리 보고서 나올 거 아닙니까? 첨부 자료로. 그러면 말이 위험관리 보고서지? 위험관리 요약 여기에 맞게 얘를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기술문서의 요약 내용과 첨부 자료의 내용이 연관이 되게 정확히 제출해라. 그래서 제조 조건에 따라서 신청 품목의 품질, 물성 등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정확히 이제 제출해라 이런 말이고요. 다음 그럼 얘도 이제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요건 봤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개별 제품의 멸균 후 조합 또는 한 벌 구성한 의료기기 완제품 멸균을 반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반복 멸균이 각각의 의료기기의 원재료 특성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이런 걸 제출하고, 의약품을 조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 조합된 의료기기 전체를 멸균하는 것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동물 유래 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 과정 중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뭐 그럴 때 이제 관계된 자료를 내고, 또 이제 안전성과 품질 확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그런 것들을 좀 내라. 설계와 제조 정보에서 그런 것들을 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또 위험관리 계획서 나왔죠. 그럼 당연히 위험관리와 그러니까 스테드 기술문서 개요에서의 그 위험관리와 연관돼서 얘를 제대로 내라. 그래서 위험관리 요약에, 즉 스테드 기술문서 개요에 기재된 위험관리 시스템 주요한 위해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첨부 자료니까. 자,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해당 제품의 기획, 개발, 설계 및 생산, 출하. 이거 자체가 뭐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게 제품의 수명이잖아. 라이프 사이클이잖아. 그래서 전 라이프 사이클 공정 과정에서 위해 요인, 해저들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위해. 그러니까 이건 다친 거죠.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거거든. 그래서 발생을 최소화 및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관리 계획서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개요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제품에 대한 개요, 위험관리 제품 수명성 적용, 책임과 권한, 위험관리 활동을 위한 단계별 요구사항, 위험 허용 기준, 위험 검증 활동,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관리 절차, 법적 요구사항 및 참조 규격 지침, 요거를 이렇게 적어달라. 그 다음에 위험관리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FMEA 보고서가 딸려가죠. 이걸 바로 우리가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위험이 발생됐을 때 영향을 분석해라. 그래서 위험 평가표가 되는데, 그래서 각 위해 요인, 식별된 각 위해 요인에 대해서 위험 분석하고 위험 평가하고 위험 통제 조치의 수행 및 검증을 하고 잔여 위험 수용에 대한 추적성이 확보되는 위험관리 보고서를 제출해라. 당연히 제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도 이런 내용.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거면 다 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거 다 봤으니까 앞에서. 그래서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 또는 자료를 이렇게 해당되면 다 내라.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참고 문헌, 발표 논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잠깐 돌아가면 하여튼 우리가 5장 의료기기 기술문서랑 이제 스테드의 이제 요걸 공부했는데요. 이제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이제 일반 1, 2, 3등급까지의 기술문서를 얘기했고, 그죠? 스테드는 4등급이니까. 그래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말씀드렸고, 이제 기술문서에서 또 체외진단기는 어떻게 쓰냐.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를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래서 특징이라든가 이렇게 특징만, 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체외진단기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특징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드 공부했었죠. 스테드에서는 국제표준화 기술문서고 우리나라는 4등급이고
4등급 의료기기는 무조건 스테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랑 그 굵직굵직한 거 그런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크게 먼저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